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수해 복구를 위해 계속하여 애쓰고 계신 용인 시민과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용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일대는 500mm 이상의 폭우로 교량과 도로 등이 무너져 시추산 38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용인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용인시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재작년인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배감, 원산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유실 등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재해라지만 이렇게까지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기 전 행정기관의 지휘를 가지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경청과 그동안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정황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해당 피해 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예견된 인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에 폭우 예보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저수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정비와 준설 작업 등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복구 대처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천동 일원에는 어떠한 대책 및 복구 작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피해 상황을 줄이고자 한다면 용인시 각 구의 지역 특성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사전 사후 재난 방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피해가 컸던 동천동 일대의 낙생 저수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초 설치 목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기능도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저수지의 많은 퇴적물과 물의 범람으로 고기교 인근 지역 하천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기로 655번 길 도로 서광산 일대와 바라살리천과 접한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집중호우로 하천벽이 무너져 주택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다리가 유실된 모습입니다. 성남시가 허가한 서군동 판교 자연휴양림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토사물 등으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한 주택들이 발생하였고, 도로 및 그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교량이 유실되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동의 낙생 저수지와 성남시 서군동 인근 바라살리천과 접한 용인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 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긴급한 상황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지원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용인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성남시의 용인 지역과 용인 시민의 수해 피해와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는 하였습니까? 용인시 소관이 아닌 곳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 경계 구역에 있는 용인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도 올해 수해 피해의 여러 원인을 파악하여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수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배수시설은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물들이 역류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용인시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 추이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가 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겠지만 미래 인구를 추계해 보면 향후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인시로의 전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하여
인구 증가를 고려한 시의 적절하고 넓은 시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노후화된 배수관로 역시 관로 청소와 관로 점검 후 지금의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재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인 특례시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실행은 기본이며 지역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하천, 도로 등의 정비 계획으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구 110만을 품고 있는 용인 특례시다운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수지 및 하천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 용량 20만 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는 비상 대책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용 조수지는 홍수기 조수율 조절 및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에 하천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준설 및 제방을 보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낙생저수지 상류에 유입된 토사 퇴적물과 수해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공사에 복구 이행을 촉구해서 정비를 1차로 완료하였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된 퇴적토에 대해서는 준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농어촌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공사 사장에게 서신도 보냈습니다. 고질적인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고기교에 대해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용인, 성남시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고기교 확장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우기전 하천 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하천 분야 총 피해액은 34억 7,008만 원입니다. 이 중 55%에 상당하는 18억 8,462만 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으로 이 지역 복구 비용으로 33억 5,437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초 중앙과 경기도의 복구 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예상되며 시민 안전관에서 수립 중인 우리시 공공시설에 대한 재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비를 매칭하여 10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복구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복구 공사와 병행하여 고기교 주변 호안 보강을 위한 하천 개선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동막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 말 시설계 용역 착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막천의 안정적인 치수 관리를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우수의 원활한 배제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도 사업소 및 각 구청에서 우기전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 및 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배수관로 재정비에 대하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용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강우 확률 연수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치된 기존 우수관로를 강우 확률 연수 30년 빈도로 보다 강화된 강우 강도를 적용한 우수관로 설비 계획을, 정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신청하여 배수 관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수도 재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